김건희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탔고 윤석열이 없음에도 규정에 없는 분리기준 특혜를 받으며 제주도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여부와 제주도 행사에 참석한 배경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준호 의원은 말하길 이 사건은 김건희가 대통령 없이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황제 의전을 받은 의혹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전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국정농단 사례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김건희는 지금 현재 아파서 누워있다고 하는데 정말 갖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로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필리핀에 니오남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인이 또 나와 검찰의 공소 사실이 더욱더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화영 담당 검사인 박상용 탄핵 청문회에서 하동혁 씨의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이후 또 다른 사람인데요. 특히나 이번에 새로 증언한 사람은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지난달 항소심 공판에서도 출석했다고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수십 년간 북한 관련 일을 해온 베테랑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터지기 전 안부수 아태평화회장을 관리해온 인물이라고도 하는데요. 김 씨는 니오남에 2019년 7월 필리핀 존재 여부에 대해 니오남이 돈을 받고자 하면은 중국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필리핀에 안 가도 된다면서 니오남은 필리핀에서 비자를 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칙상으로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재판장의 재확인 질문에도 김 씨는 니오남이 당시에는 비자를 받고 자기 신원을 노출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움직였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난 하종혁 씨에 이어 이번 김 씨 증언까지 대북 송금에 관한 검찰 수사는 더욱더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는 나는 고발한다의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렸는데 안기령 사회자가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말에 이화영 변호사인 김현철 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일정한 규칙성을 보여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는 검찰은 철저하게 권력에 충직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검찰권의 행사는 그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집권 전반기까지는 전 정권 실세를 수사하고 집권 후반기에는 현 정권 실세를 수사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종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는 권력의 종기를 알 수가 없어요. 권력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즉 레임덕이 없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권력에 충성을 다했죠. 그런데 87년 이후부터는 권력이 정확하게 교체됐습니다. 따라서 권력 후반기에 현 권력의 레임덕을 이용해서 현 권력의 실세를 수사했던 거죠. 집권 전반기에는 전 정권 실세, 집권 후반기에는 현 정권 실세를 수사함으로써 검찰이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이 패턴이 깨졌습니다. 처음부터 이재명만 수사했어요. 그 이유는 현재의 권력과 검찰이 동일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은 차기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이전 정부까지의 패턴대로라면 현 정권의 실세를 수사해야 됩니다. 현 정권의 실세가 누구인지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실세 그 사람을 전혀 건드리지도 않죠. 왜냐하면 현 정권과 검찰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검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인 거죠. 그 시도의 가장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의 최대의 라이벌이니까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화영이라는 중간 매개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어제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면담을 했는데 윤석열은 20분 정도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을 했고 면담도 아닌 선생님이 훈계를 하듯 한동훈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담이 끝난 후 윤석열은 추경호 원내를 따로 불러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동훈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네 말은 듣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동훈도 여기에 지지 않고 반격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정에 잡혀져 있지 않은 회의를 잡고 22명의 의원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모임 때와는 다른 점이 대부분 의원들이 얼굴을 공개했다는 것인데요. 다음 총선에서는 어차피 윤석열은 없을 것이고 이제는 재보궐선거도 끝나 윤 부부에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으므로 언제든지 특검법이 통과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윤 부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일부 사람들은 윤과 한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설령 그렇다 쳐도 만약 이번에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은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여기까지가 될 것이며 결국 손가락을 외치는 제2의 안철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에 재발의될 특검법을 한동훈이가 통과시키냐 못 시키냐에 따라 그의 마지막 정치 무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롱코트를 준비하고 11월 2일부터 당대표를 중심으로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고 예전 박근혜 탄핵 때처럼 분위기가 아주 많이 고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끝까지 부역자들을 끌어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